우와, 신형 스위치 왔다. 깍두기는 없나? 아,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오늘, 아니 어제 저녁 갑작스럽게 닌텐도의 신제품 게임기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출시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긴 하지만 이번에는 업그레이드라고 하기에는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닌텐도 스위치 OLED를 공개했어요. 실질적으로 닌텐도 스위치가 출시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모델은 어떠한 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디스플레이가 달라졌습니다. 기존 6.2인치 LCD에서 7인치 OLED로 변경되었는데 요즘 추세가 대부분 모바일 기기들도 그렇고 LCD에서 OLED로 모두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장점이라면 디스플레이 크기가 조금 더 커지기도 했고 OLED로 변경되면서 명암비나 리얼 블랙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이라면 화면은 커졌는데 해상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PPI, 해상도의 밀도 단위가 낮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새로운 제품이 210 PPI, 기존은 대략 한 237 PPI였는데 이것도 신기한 게 예전에 아이폰 XR이 처음에 나왔을 때 스크린 사이즈에 비해 해상도가 낮다고 막 엄청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폰 XR의 PPI는 약 324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XR이 선녀였던 것이죠. 게다가 새로운 버전의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OLED를 탑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중국의 BOE 패널을 탑재했겠죠. 그리고 스탠드가 와이드 스탠드로 변화되었습니다. 서피스의 킥 스탠드가 생각나기도 한데 유일하게 이 변화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닌텐도 스위치가 갖고 있었던 스탠드는 거의 장난감 수준으로 내구성이 최시였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장난감처럼 진짜 별로였거든요. 그리고 내장 스토리지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 32기가에서 64GB로 증가했고 내장된 스피커도 기존보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서 이것은 실제로 써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동모드를 사용했을 때 유선 램 포트가 추가되었고 이것은 TV에 연결해서 게임할 때 네트워크의 그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유선 램 포트를 넣은 것이겠죠. 그리고 무게가 기존보다 약 22g 더 증가했고 나머지는 사실 거의 비슷했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간이나 플레이 타임은 거의 비슷했고 특히 악명 높았던 조이콘마저 기존 스위치도 쏠림이나 마모 현상이 심했는데 와, 그렇게 욕을 먹고도 고쳐주지 않네. 가장 중요한 가격은 MSRP 349.99달러. 여기서 한국 가격도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41만 5천원. 생각보다 한국 가격이 좀 더 많이 비쌀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기존에 비해 약 5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번에는 10월 8일 한국에서도 동시 발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화면이 커진 OLED로 교체하고 킥스탠드 개선, 그리고 저장 공간은 늘렸고 독일 유선램 추가되었는데 가격은 더 비싸지고 무게는 더 증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같으면서도 업그레이드 같으면서도 약간은 애매한 그러한 기기인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기존에는 조이콘에 쏠림이나 마모도 있었는데 이제는 OLED를 탑재하면서 버닝까지 신경 써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하지만 사실 많은 게이머와 전자기기 매니아들에게는 매우 아쉽고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같지 않은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스펙표에는 단순히 프로세서가 엔비디아의 커스텀 테그라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면 기존에 사용한 테그라 X1과 거의 동일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출시된 기기와 2021년에 출시된 기기의 프로세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치 갤럭시 S8에서 디스플레이만 조금 더 좋게 바꾸고 2021년,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출시하는 그러한 느낌인 것이죠. 물론 닌텐도 특성상 개선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식 출시되면 또 다른 개선점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만약 진짜 기존과 동일한 프로세서를 사용했다면 왜 그럴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엔비디아의 테그라 프로세서 때문이에요. 2017년 첫 닌텐도 스위치가 공개되었을 때 2015년에 공개된 엔비디아의 테그라 X1을 탑재했고 2019년 배터리 개선 모델이 나왔을 때는 기존과 동일한 테그라 X1에서 20나노에서 16나노로 공정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럼 왜 2015년에 공개된 테그라 X1을 아직까지 울고 먹으면서 2021년인 현재까지 이 프로세서를 쓰는 걸까? 왜 닌텐도에서는 테그라의 후속작을 탑재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도 몇 가지의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커스텀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의 경우 그 엑스박스 시리즈 X나 플스5에서도 AMD의 프로세서를 사용한 것처럼 말이죠. 물론 2015년에
이번에 공개된 테그라 X1의 후속 프로세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온 테그라 X2를 사용하기에는 전력 소모가 매우 심해서 이러한 모바일 제품에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 나머지 모델들은 전장,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엔비디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바일 제품에서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쩌면 닌텐도 스위치를 처음에 만들 때 엔비디아의 프로세서를 쓰기로 한 순간부터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죠. 하지만 테그라 X1은 닌텐도가 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최고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유라면 그 당시 테그라 X1보다 그래픽 성능이 높은 것은 애플의 A9X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강력한 애플의 프로세서를 넣기에는 애플이 안 주기도 하고, 애플 역시 이 시장을 위해 애플 아케이드를 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닌텐도에서는 2015년에 나온 프로세서를 아직까지 울고 먹고 있고, 무려 2021년에 이 프로세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닌텐도가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컨텐츠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게임에서 성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닌텐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마리오, 젤다, 포켓몬 같은 킬러 컨텐츠들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같이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1년마다, 그러니까 애플만 봐도 성능 향상폭이 평균 20% 증가하는데 2015년에서 2021년이면 대략적으로 한 6년인가요? 얘는 그대로 탑재한 게 어이없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더 내려간 것도 아니고 동일한 것도 아니고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스위치가 안 팔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2017년부터 스위치 판매 시작 이후 지금까지 판매량을 보면 누적 8,500만 대 정도인 만큼 현재 매우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닌텐도 스위치가 성능에 목매달지 않더라도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잘 팔리고 있는 것이죠. 닌텐도는 성능보다 그 안 좋은 성능에서 훨씬 더 멋지게 콘텐츠를 잘 뽑으니까요. 그래도 사실 프로세서만 개선되면 얻는 이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지난 모델만 보더라도 공정만 개선했는데 전성비 증가로 배터리가 매우 향상된 것처럼, 닌텐도 팬들은 어차피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기서 성능이 더 증가하면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화질로 게임을 즐기면 더 좋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도 젤다를 하면서 죽거나 워프로 이동할 때 사실 지금 이 정도의 성능에서 조금 답답하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TV에 연결해서 게임할 때는 좀 프레임 드랍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프로세서 개선이 없다는 것이 좀 사실 매우 아쉽기는 하고, 어떻게 보면 자사의 프로세서, 칩이 없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닌텐도가 성능을 안 보고 산다고 하지만 2021년에 휴대용 기기 HD로 출시하는 것은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여기서 해상도를 더 높은 것을 탑재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성능이 안 받쳐주니까 만약에 여기서 풀 HD 해상도가 탑재되더라도 성능 때문에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닌텐도에서는 조금 이제 적당히 타협을 봐서 HD로 탑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제품을 분석해 봤을 때 독 모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OLED 독은 따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해요. 추후에 만약 애플 아케이드가 지금은 크게 유명하진 않지만 애플이 진짜 이러한 게임기를 출시하면서 더 강력한 컨텐츠로 무장하게 된다면 그때 이 콘솔, 그러니까 휴대용 콘솔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이제 흥미진진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게임 시장이 조금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닌텐도와 애플이 거의 정반대인 것 같기도 하죠. 닌텐도는 게임이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성능이 떨어지고, 애플은 M1, 근데 만약에 M1을 탑재한다면 성능은 굉장히 좋지만 아직까지는 컨텐츠가 부족한 것처럼 말이죠. 와, 다시 생각해보면 저 유튜브 시작할 때 요거 처음에 산 것 같거든요. 이때 산 게 가성비 킹이었네.